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하던 거 마저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는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하고 마찰력이 똑같습니다. 이게 정지 마찰력은 외력과 같다고요. 정지하고 있을 때는 외력과 그 힘이 같다고요. 당연하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만큼만 버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마찰 계수하고 수직 항력에 의해서 이제 운동 마찰력이 결정이 됩니다. 저항력이 결정된다고요. 지금 뭐 우리가 과학 공부하자는 건 아니고요. 한번 보자고요. 현재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이러니까 이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 건지 한번 보자고요. 마찰 계수는 접촉면의 거칠기가 결정하고, 수직 항력은 중력과 지면 사이의 각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일단 성자는요, 마찰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마찰력을 줄이는 것과 같아요. 저항력을 줄이는 것과 같다고요. 그 중에서 자력 수행은요, 접촉면을 매끄럽게 해서 마찰 계수를 줄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줄어들면은 마찰력, 저항력이 줄어들겠죠. 타력 수행은 지면과의 각도를 0도에서 90도 쪽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면과의 각도가 0도일 때는 당연히 움직이려면 마찰력이 있겠죠. 그런데 지면과의 각도가 90도라면 마찰력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자력 수행이든 타력 수행이든 수행을 하면요, 마찰력이 줄어들어요. 마찰 계수를 줄이든 수직 항력을 줄이든 말이에요. 일단 봅시다. 수행이 아니더라도 착하게 살며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질량이 감소하는 것이고, 바른 집단에 소속되는 것은 중력 가속도를 감소시키는 것과 같다.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고, 수직 항력은 중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0도가 1이고 코사인 90도가 0이다. 오랜만에 들어보죠? 코사인. 근데 도저히 상가감수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좀 썼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착하게 살면요, 착하게 살면은 질량이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질량이 감소하면은 중력이 감소하겠죠. 중력이 감소하면은 수직항력이 감소하겠죠. 수직항력이 감소하면은 운동 마찰력이 감소하겠죠. 즉 착하게 살면요, 마찰력이 감소한다고요. 또는 우리가 바른 집단에 소속되면요, 중력 가속도가 감소된다고요. 이게 중력 가속도가 감소되면은 중력이 감소하겠죠. 중력이 감소하면은 수직항력이 감소하겠죠. 수직항력이 감소하면은 운동 마찰력이 감소하겠죠. 자,
뭐 이걸 보자는 건 아니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세상은 변하기에 성자는 그 변화에 완전히 일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0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마찰력이 없어진 성자가 영각이다. 영각, 독각, 벽지불. 그 사람들은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외력에, 즉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서 흘러갑니다. 전혀 저항 없이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자신의 능력만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수행이 진행될수록 우주의 힘과 능력을 빌려다 쓰게 된다. 노인이 되어가면 자신의 능력은 당연히 떨어진다. 그러나 오랜 세월 바른 수행을 해왔다면 외부의 능력을 빌려 쓸 수 있다. 바른 수행을 하게 되면요, 소조 사대가 능조 사대로 바뀌거든요. 모두가 부처이지만 업장과 연기에 매몰된 중생이 우리인 것도 맞다. 그러기에 예배를 올릴 때는 최대한 자신을 낮춰야 한다. 이게 예배를 올릴 때는요, 우리가 저번에 겸손당당했었죠. 그 중에서 어떤 자세로 돌아가라고요? 겸손의 자세로 돌아가서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올려야 하는 거죠. 당당하게 예배를 올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절을 하거나 할 때는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예배를 올려야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복원력, 탄성력이요. 탄성력은 탄성, 개수, 고박이 변형된 길이이다. 또는 이제 변형된 부피다. 그러니까 뭐 길이 탄성 개수가 있고 부피 탄성 개수가 있는데 뭐 그건 그런다 치고, 즉 변형이 심해질수록 복원력이 커지고 탄성 개수가 커질수록 복원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복원력은요, 탄성 개수가 커져도 커지고 변형이 심해도 커지는 거죠. 이건 어떻게 이용하냐? 세상의 근본 원리에서 많이 벗어난 일을 하면은, 즉 변형이 크면은 저항이 커진다. 즉 복원력이 커진다고요. 업장이 무거울수록 탄성 개수가 커진다. 즉 복원력이 커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원리에 벗어난 일을 많이 해도 복원력이 커지고요. 업장이 무거워도 복원력이 커진다고요. 복원력이 커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려니까 그만큼 벌을 받게 되겠죠. 업장이 가볍고 복이 많은 이는 탄성 개수가 작기에 심한 오류, 큰 변형에도 복원력이 작다. 그러니까 죄 짓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탄성체에는 탄성 한계가 있기에 그 한계를 넘었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지옥 아기 축생계에 가서 다시 담금질을 해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을 생각해 보세요. 뭐 볼펜 속에도 스프링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스프링이 적정 길이까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근데 적정 길이를 넘어서면은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용수철, 모든 탄성체한테는요, 탄성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요, 그 탄성 한계 내에서는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성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요, 다시 인간계로 돌아오기는 힘들어요. 아무리 보기만 해도요. 지옥 아기 축생 가서 다시 용수철을 만들어 와야 된다고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복원력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겠죠. 우리는 항시 탄성 한계 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다시 최소한도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탄성 한계는 당연히 용수초로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이게 사람마다, 중생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나도 같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벌을 받아요. 그건 뭐예요? 내 탄성 한계가 더 낮기 때문이죠.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이 정도만 하고요.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생각만 잡고 나머지는 모두 놓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지금 과학 내용을 집중해서 보지는 마시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죠? 우리가 과학 공부하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과학은요, 아주 기초과학이에요. 이거 보통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워요. 초등학교 때. 물론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은 한 중학교나 돼서 가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결코 뭐 어려운 과학, 뭐 첨단 과학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 과학이에요, 기본 과학.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데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냥. 계속 봐볼까요? 힘의 합은 질량의 합 곱하기 가속도이다. 이거 많이 봤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운동의 이법칙에서 봤었던 거예요. 여기서 질량은 업장에 해당되고 그 업장이 선업일 수도 있고 악업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합력, 힘의 합은 힘의 합하고요. 가속도 방향은 일치한다고요. 이게 힘과 가속도 방향은 일치한다고요. 물론 질량은 방향이 없죠. 자, 그럼 무슨 말을 하냐? 여기에서 힘은 외부 인연과 관련된 모든 영향력으로 외부 인연 및 자신의 수행력, 생각, 행위에 따라 합력의 크기와 방향이 결정된다. 힘이나 가속도와 같이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하고 질량과 같이 방향이 없는 물리량을 스칼라량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질량, 즉 업장은 개인 차이가 크니까 그냥 두더라도 힘의 방향이 바른 곳을 향해야 바른 방향으로 가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선업이라면은, 착한 업이라면은 가속도를 키워주고, 악업이라면은 가속도를 줄여줘야 된다. 이것이 천상에 태어나거나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방법이며 지금 생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업장이 선업이에요. 착한 업이에요. 그러면은 힘을 어떻게 해요? 힘을 가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죠. 만약에 그 질량, 즉 업장이요, 악업이에요. 악업이면요, 힘을 가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주면 된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 당연한 이야기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환생하느냐를 결정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살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냥 사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요. 질량이 업장이라고요. 질량이 업장이에요. 그 업장이 선업일 때, 착한 업일 때는요,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할 때 그 방향으로 힘을 준다고요. 그럼 가속이 붙겠죠, 더. 그런데 그 질량, 업장이 악업이에요. 악업이면 힘을 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감소시키는 쪽으로 힘을 준다고요. 그럼 가속도가 반대로 받겠죠. 너무나 당연한 기본 원리죠. 논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사고방식에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알았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이해되었다면 당신은 해오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논리에 제한이 걸렸어요. 탁 걸려 막혀요. 그러면 그건 생각에 제한이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모든 것이 연결되고 다 풀린다면 그게 바로 해오라고 해요. 작용과 반작용은 이제 운동의 3법칙이었죠. 저번에 한번 했죠.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른 힘이지만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합력이 0이 되지는 못한다. 두 힘의 평형인 경우에는 작용점이 같기 때문에 합력이 0이다. 이거 저번에 살짝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작용 반작용을 보자. A가 주먹으로 B의 눈을 때릴 때 이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B의 눈이 A의 주먹을 때린 것이다.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다르지만 두 힘은 작용점이 서로 다르기에 합력을 구할 수 없다. 합력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자체가 상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업장이 생성되는 원리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눈이 주먹을 때리는 건 크기는 같고 방향은 같아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라고요. 작용점이 달리 있기 때문에 상쇄가 안 돼요. 두 힘의 평형이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업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또 다른 인과 연기, 인연 이게 작동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업들 중에서 좋은 것은 증폭시키고 나쁜 것은 없애는 행위, 그걸 보살행위라 그럽니다. 어차피 업장은 소멸돼야 되잖아요.
좋은 업은 놔두더라도 나쁜 업은 일단 소멸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행위를 보살 행위라고 한다고요. 조금 더 천천히 하면은 훨씬 더 쉽게 또 재밌는 예를 많이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시간 투자는 많이 하고 싶진 않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잘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계속 이런 내용들 또 추가로 계속 볼 건데요. 제가 재밌게 안 해드리더라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원리가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꼭 뭐 재행, 무상, 재범, 무아, 열반, 적정, 일체, 교고 뭐 이렇게 막 고상하게 안 하더라도요. 이렇게 사소한 것도 재밌다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